자, 이제 두 번째 시간입니까? 네. 좀 힘드시죠? 네, 합격입니다. 합격. 힘들어야 합격이에요, 여러분. 그냥 뭐 수월하게 그냥 뭐 되는 거 아닙니다, 이거. 그래서 제가 초반에 공인중개사는 어떤 사람이라고? 굉장히 독한 사람이에요. 독하지 않고서는 쉽게 이게 주어지는 자격증 아닙니다. 우리 독하게 해야 됩니다. 1년 동안 바짝 해가지고 자꾸 시험이 이제 더 추가가 되고 내용이 그리고 이제 뭐 제도도 자꾸 이제 변하려고 해요. 그죠? 상대평가로 또 가려고 하고 막. 그러니까 올해 반드시 바짝 해서 여러분들 모두 합격하셔야 됩니다. 되겠습니까? 네. 제일 중요한 건 결석 안 하는 거예요. 지금 뭐 내용 모르겠다, 어렵다, 뭐 모르겠다, 뭐 힘들다 그런 거 중요한 거 아닙니다. 그냥 결석 안 하고 오는 게 중요한 거예요. 앉아 있으면 다 되게 돼 있습니다. 앉아 있으면. 자, 218페이지죠. 등록 취소입니다. 등록 취소. 자, 등록 취소는 한번 적어볼게요. 자, 등록 취소는 여러분들이 개업이 이제 개업 공인중개사가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떤 경우에 내 사무소 등록증이 취소가 되는 건지, 뭐 반드시 취소가 되는 건지, 아니면 뭐 그냥 취소될 수 있는 건지 이걸 잘 구분하셔야 돼. 그리고 문제도 보통 요거 절치 아니면 상치 요게 이제 번갈아 가면서 단독으로 출제가 되기 때문에 반드시 잘 기억을 합니다. 자, 절대적 등록 취소라고 이제 이름이 되어 있어요. 절대적 등록 취소는 반드시 등록이 취소가 되는 사유지요. 그래서 끝이 뭐로 끝나야 됩니까? 예, 해야 한다, 뭐 하여야 한다 그렇게 나와야 돼요. 이걸 이제 다른 말로 기속적이다, 그다음 뭐 필요적이다 이렇게 이제 붙일 수가 있어요. 기속적, 필요적. 같은 말. 취소해야 되죠. 누가 취소권자라고요? 이 등록 취소는 등록관청이죠. 누굴 대상으로? 개업 대상으로. 그래 보시면 돼. 자, 그럼 바로 사유 바로 적어볼게요. 사유 첫 번째가 개인이 사망을 했어요. 개인인 개업공인중개사가 사망을 하거나 아니면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가 뭐 한 경우 해산을 한 경우예요. 법인인 개업은 사망이 없잖아. 법인은 해산입니다. 해산. 그래서 사망 또는 해산을 한 경우에는 등록관청이 별다른 등록 취소 처분 없이 그냥 바로 등록의 효력이 소멸됩니다. 처분 그런 거 안 합니다. 그냥 처분 그런 거 안 해도 바로 사망하는 순간 바로 소멸입니다. 등록증이 바로 소멸이에요. 뭐 상속 이런 거 안 되잖아. 그죠? 일시 전속성이니까. 자, 근데 법인 같은 경우에는 해산이라고 했죠. 근데 혹시 이제 이런 게 나올 수도 있어요. 법인 대표자 있죠. 자, 법인의 대표자가 사망했다. 이렇게 나왔으면, 그러면 법인 대표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좀 어떤 상황입니까? 좀 안타까운 상황이죠? 아무래도 법인의 대표자가 사망했으면 좀 안타까운 상황인데, 등록이 취소가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네, 안 된다는 얘기예요. 대표자가 사망한 것은 그냥 좀 안타까울 따름이지, 등록 취소는 안 됩니다. 대표자를 바꾸면 되죠? 대표자를 바꾼다는 얘기는 뭘 재교부한다는 얘기예요? 등록증을 재교부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등록증 재교부 사유지 등록 취소는 안 된다는 거 조심하셔야 돼. 대표자 사망이에요. 자, 두 번째는 거짓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했잖아. 자,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했다. 다른 말로 뭐 거짓된 방법으로 등록했다. 같은 말이에요. 거짓된 방법으로 등록했다. 부정된 방법으로 등록했다. 같은 말이죠. 자, 당연히 뭐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했으면 취소되는 건 당연하지. 이해되겠죠? 자, 세 번째 보시면 결격 사유. 자, 결격 사유 여러분들 13가지 했었습니까? 13가지 했죠, 결격 사유. 자, 그 결격 사유 미성년자부터 해서 그 다음에 결격 사유자가 사원 임원으로 있는 법인까지 13가지로 구분했는데 이 13가지 모두가 모두가 등록 취소되는 사유는 아닙니다. 이 13가지 중에서 되는 게 있고 절치가 되는 게 있고 안 되는 게 있어요. 아예 절치가 안 되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그걸 구분하지 마시고 일단 결격 사유는 절치다. 뭐가 아니라는 거예요. 상치가 아니다. 상치가 아니고 절치다. 이걸 먼저 기억하세요. 안에 세부적인 내용 기억하지 말고. 자, 네 번째 이중으로 등록했다. 그 말이네. 자, 이중 등록했다. 이 말은 여기 남구에다가 사무소 등록했지요. 부산 또 해운대 가가지고 또 등록한 거예요. 이런 식으로 두 군데 이상을 이렇게 등록한 거지. 그러면 이중으로 등록했다 그러면은 이제 두 군데 등록이 된 거죠. 그럼 어느 것을 취소시킵니까? 어느 거? 두 개 다?
그렇죠. 두 개 다입니다, 여러분. 두 개 다예요. 뭐 어디 가니까 뭐 뒤에 거 그러던데. 무슨 뒤에 거? 그럼 뒤에 거만 지우시키면 그럼 앞에 거는 어쩌긴데. 그러면은 그게 된다면 다 두 개 해먹고 뒤에 거 지우시키고 또 해먹고 지우시키고 그렇게 할 거 아니에요. 그거 안 됩니다. 그거 안 돼. 두 개 다 취소. 자, 다섯 번째 보세요. 네, 이중 소속이라고 있습니까? 자, 누가 이중 소속한 겁니까? 누가 이중 소속을 한 거예요? 여기서는 시간이 별로 없습니다, 여러분. 자, 여기서 말하는 이중 소속은 누가 이중 소속을 한 거예요? 누가? 기업이 한 겁니다. 여기서 이중 소속이라는 것은 지금 등록 취소를 하고 있잖아. 등록 취소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때 이중 소속이라는 것은 기업이 이중 소속을 했다는 거지. 기업이 이중 소속을 하게 되면 등록이 취소가 된다고, 절치라고. 자기 사무소가 있는데 왜 다른 곳에 가가지고 또 소속이 됐냐고, 소속하고 또 보존하고 뭐 법인 임원사원이 됐냐고. 그러니까 자기 사무소를 놔두고 다른 데서 일하면 자기 사무소는 어떻게 된다고? 취소가 된다고. 이중 소속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여섯 번째가 뭐냐면 이제 등록증이에요. 자, 등록증에 대해서 성명 또는 상호가 들어가 있네. 자, 여기서 말하는 상호, 자, 등록증이기 때문에 상호가 들어가 있어요. 아까 이 비슷한 거 봤잖아. 어디서 봤습니까? 자격 취소해서 봤잖아. 자격 취소할 때는 이 자격증에 대해서 상호는 없었잖아요. 그 상호는 없으니까 등록증에는 상호가 있다고. 그래서 상호가 들어갔다 그러면 아, 이거 등록증이구나 알고 있어야 돼요. 자,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해서 중개 업무를 어떻게 했어요? 예, 마찬가지예요. 중개 업무 하게 한 거예요. 시킨 거지. 하게 한 거. 또 진짜 등록증을 어떻게 했어? 한 거, 양도, 그다음 또는 빌려준 거 돼요. 뭐 세 가지. 자, 일곱 번째가 뭐냐면 정지중인데 두 가지가 있어요. 정지중인데 첫 번째가 뭐냐면 개업공인중개사가 업무가 정지가 된 상태예요. 기업이 업무가 정지가 되면은 중개 업무 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예, 업무 하면 안 되죠. 그때 업무 한 거예요. 업무, 중개 업무.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자격이 지금 정지되어 있죠. 자격 정지 중인 누구에게? 소속 공인중개사에게 중개 업무를 어떻게 했어? 하게 했어요. 업무를 시킨 거지. 자, 그러면 개업 공인중개사가 어떻게 된다고? 등록이 취소가 돼요. 그러니까 자격 정지 중인 소속한테 업무를 하게 했기 때문에 개업 공인중개사가 등록이 취소가 되고, 그러면 이 소속 공인중개사는 어떻게 돼요? 자격 정지 중인 소속이 중개 업무 했으니까 자격이 취소가 돼. 개업 때문에. 자, 그 다음에 여덟 번째가 뭐냐면 최근 몇 년 이내에, 네, 1년 이내에 몇 회 이상, 예, 2회 이상 뭘 받았어요? 예, 업무 정지를 받았죠. 업무 정지를 받고 그 다음에 다시 업무 정지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이 말이에요. 자, 1년 이내라는 거. 1년 이내에 일단 두 번 받았지, 업무 정지를. 그 다음에 다시 업무 정지에 해당하는 행위 했으면 업무 정지 몇 번? 세 번 된 거예요. 업무 정지 세 번. 1년 이내에 세 번 됐지. 그러면 야구랑 똑같네. 삼진 아웃이에요. 아웃. 절치. 업무 정지 세 번이면 절치입니다. 1년 이내에. 이거 어렵지 않죠? 자, 이거 어떻게 암기합니까? 어떻게 암기? 자, 이렇습니다. 자, 특별시 입한리에 가면 거기에도 여러 가지 뭐 태권 도장이나 무술 도장 같은 도장이 있을 거 아니에요. 거기에 있는 그 선생님, 그 책임자를 뭐라 불러? 사부님이라 불러요. 사부님. 자, 사부님이 뭘 하냐면 공인중개사 공부를 합니다. 그런데 공인중개사 공부를 하는데 너무 바빠가지고 뭐 했다고? 결석을 했어요. 사부가 뭐 했다고? 사부가 결석을 하는 바람에 몇 등을 합니까? 2등을 하지. 결석을 해도 2등을 해요. 대단하죠? 자, 결석을 안 하면 몇 등 해? 1등을 하죠. 공인중개사 공부를 하는 사람은
딱 두 사람밖에 없어요, 그 동네에. 다음 시간 나올 거예요. 그 사람, 그 친구가 한 명 있어요. 그 친구 공부하고, 그 다음에 사부님 공부하고. 사부님의 이름은 잘 몰라요, 저는. 이름은 모르겠더라고. 일단 사부님으로 알고 있고, 또 공부하는 친구 이름은 알아. 나중에 공개합니다. 그 친구 이름은 알아요. 자, 사부님이 결석을 하는 바람에 2등을 해. 그래서 사부님이 2등 할 때는 그 친구가 1등하고 그 친구가 1등 할 때는 사부님 2등하고 그래 되는 거지. 공부하는 사람 두 사람밖에 없기 때문에. 자, 2등을 하니까 이제 뭘 또 안 주는 거예요. 2등을 하니까 뭘 안 줍니까? 소 2마리 또 안 주는 거예요. 거기는 소가 많아요. 소 2마리랑 또 양도 안 줘요. 양. 소도 안 주고 양도 안 준다는 표현이 이소, 양, 정지를 먹었다는 얘기예요. 정지. 안 준다는 얘기가 정지잖아. 정지를 몇 회 먹었어? 예, 2회 먹었다는 얘기예요. 정지 2회. 정지 2회. 사부결 2등. 이소양. 정지 2회. 이렇게 암기해야 돼. 순서대로가 끊어가지고. 사부결 2등. 이소양. 정지 2회. 그렇게 암기하면 이거 금방 외웁니다. 이거. 되겠죠? 이게 뭡니까? 절치입니다. 절치예요. 절치. 바로 이어가지고 상치를 한번 볼게요. 상치. 자, 상대적 취소. 상대적 취소는 다른 말로 무슨 취소? 네, 임의적. 임의적이죠. 그 다음에 재량적. 그렇습니다. 취소를 할 수 있는 거죠. 할 수 있다. 마찬가지 기업이 등록관청이 기업을 대상으로 해서, 그죠? 예, 등록 취소 사유가 발생이 되면은 취소를 할 수 있는 상황이에요. 상치입니다. 자, 첫 번째 보세요. 첫 번째가 뭐냐면 등록의 기준이 미달됐네요. 등록의 기준 미달. 우리 등록 기준 같으면은 실무교육 이수, 사무소 확보 이런 걸 말합니다. 그렇죠? 그것이 미달됐다 그 말이지. 등록 기준 미달. 두 번째가 이중으로 사무소를 뒀어요. 이중 사무소 설치한 거지. 이중 사무소. 서로 다른 둘 이상의 사무소.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이중 사무소랑 짝지가 있습니다. 짝지는 뭡니까? 예, 임시중개시설물이에요. 임시중개시설물. 그 다음에 네 번째가 뭐냐면 정보 공개. 정보 공개 아니고 겸업이죠. 법인의 겸업. 법인 같은 경우에는 중개업 플러스 6가지 업무밖에 못하지요. 그래서 법인이 그 6가지 업무 이외에 다른 업무를 했다. 그러면 상치입니다. 자, 다섯 번째가 뭡니까? 부득이한 사유 없이 6월을 초과해서 휴업을 한 거예요. 6월 초과 휴업. 그다음에 여섯 번째가 이제 이거 좀 어렵습니다. 전속중개 계약. 여러분 전속중개 계약을 체결했을 때 전속계약공인중개사가 네 가지 의무가 발생이 되는데 동그라미로 이제 크게 네 가지의 의무를 적었잖아요. 네 가지. 그 네 가지 의무 중에서 세 번째 의무가 있습니다. 의뢰받은 중개인 상품에 대해서 정보를 공개해야 되죠. 계약 체결일부터 7일 이내에 정보망 또는 일간 신문에다가 정보 공개해야 돼. 그 정보 공개 사항이 특별시 입한이 공금지잖아요. 그걸 공개 안 했다는 거지. 공개해야 된다고 했지요. 근데 의뢰인이 나는 공개를 원하지 않는다라고 비공개 요청을 하게 되면 공개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네, 안 되는데 공개한 거예요. 의뢰인의 비공개 요청에도 불구하고 정보를 공개한 거지. 요거 기억나시죠? 이거 했습니다. 이거 내용. 자, 일곱 번째 거래계약서 관련해가지고 거래계약서에서 개업공인중개사가 이중으로 계약서를 쓴 겁니다. 이중계약서가 나와야 되겠죠? 그러면 짝지가 바로 나오네. 짝지가 뭡니까? 거짓기재입니다. 거짓기재. 자, 여덟 번째가 뭐냐면 손해배상 책임 보장. 손해배상 책임을 보장하기 위해서 보증 설정해야 되죠. 근데 그러한 조치를 이행하지 않았다. 보증 설정을 안 했다 그 말이에요. 업무 개시 전에 등록관청에 신고해라고 했죠. 보증 설정 신고. 그걸 안 했다는 얘기지. 자, 아홉 번째가 뭡니까? 금지 행위를 한 거예요. 자, 금지 행위. 다시 한 번 더. 어떤 거? 매, 무, 수, 거, 관, 직, 쌍, 투, 시, 중. 뭐 반복적으로 하니까 일단 아시겠죠 이제? 예, 매무, 수거, 관직상, 투, 시, 중. 요거 금지 행위 하면
상치고 10번째가 뭐냐면 최근 1년 이내 나옵니다. 이거는 몇 회 이상? 3회입니다. 이 2회가 아니라 3회 이상 업무정지 또는 과태료를 받고 플러스 업무정지 또는 과태료. 뭔가 복잡하지? 업무정지 또는 과태료가 지금 4번이 나와야 되는데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 자, 업무정지를 한번 받았죠? 업무정지 처음 받았지? 그 다음에 과태료 받았죠? 그 다음에 또 업무정지 받았어. 자, 이래 돼버리면 일단 1년 이내에 3번 받은 거예요. 업무정지 또는 과태료를. 맞습니까? 업무정지 한번 받았고 또 과태료 받았고 또 업무정지 받았어. 1년 이내에 3번 받았지? 그런 다음에 여기에 과태료가 나왔어요. 이렇게 나오면 이거 어떻게 된 겁니까? 이렇게 나오면 이게 상치가 되는 거예요. 이게 상치가 되는 거라고. 되겠습니까? 여기에 과태료가 안 나오고 업무정지가 나왔다. 이래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네, 이거는 이제 절치로 넘어가는 거예요. 업무정지 받았고 업무정지 또 받았죠? 또 업무정지 3번 받은 거잖아. 일단은 업무정지가 3번 나오면 이제 절치로 넘어가는 거예요. 이렇게 따져가지고 절치나 상치냐를 구분하셔야 돼요. 이거는 업무정지 나오는 거는. 자, 이거를 이제 어떻게 암기합니까? 암기법이. 자, 특별시 입한리에 가도 버스는 있을 거 아니에요. 버스 있습니다. 버스는 좀 깁니까? 버스 길어요. 버스. 택시는 짧지. 버스는 깁니다. 그래서 어떻게 읽냐면 버스 여기 보면 기가 있죠. 기사라고 안 읽고 좀 길게 발음해야 돼요. 기사. 버스 기사. 기사 누가 나와? 이름이 나와야 되겠지? 누굽니까? 버스 기사 누구? 임겸육이가 나와요. 보면 임겸육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의 직업은 뭐라고요? 버스 기사예요. 기사 임겸육이가 운전을 잘하면 되는데 어떻게 했냐면 손님들을 상대로 해서 그 다음에 이중계약서 할 때 속이게란 말은 손님들을 상대로 속였다는 얘기예요. 속이게 뭘 했냐 그 말이지. 뭘 했어? 손금을 봐줬다 그 말이에요. 손금을 봐줬다고. 속여가지고 손금을 돈 받고 그것도 몇 회? 3회를 봐줬어요. 손금 3회. 그래서 암기할 때 이렇게 기사 끊고 임겸육 끊어야 돼요. 임겸육 끊고 속이게 끊어야 돼요. 속이게 손금 3회. 이런 식으로. 손금 몇 회? 3회. 손금 2회 아니고 손금 3회. 손금 3회. 어떻게? 속이게. 손금 3회. 누가? 임겸육이가. 임겸육이 직업이 뭐예요? 기사. 자, 그러면 금방 외웁니다, 이거. 되겠죠? 집에 가다가 한번 싹 생각해보고 집에 가서 또 거울 보고 한번 싹 얘기해보고 거울 보기 좀 그러면 뭐 우리 밥 먹다가 옆에 짝짝한테 한번 얘기해보든지. 하여튼 절치상치는 완벽하게 여러분들 정리하셔야 돼. 밑줄을 한번 꺼볼게요. 자, 등록 취소가 218페이지에 있고 오른쪽에 넘어가니까 219페이지에 밑에 내려가면 양가로 2번 해보세요. 밑에 기속 처분해가지고 절치가 나옵니다. 필요적. 자, 등록관청이 개업에게 등록 취소를 하여야 한다라고 돼 있죠. 자, 다시 한 번 더 암기하면서 머릿속에 넣습니다. 1번 해보세요. 개인 사망 법인 해산이잖아. 사에다가 동그라미 해야 되겠네. 사부결 할 때 사. 뒤 넘어가 보세요. 이번에 거짓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부정 등록이죠. 예, 부에다가 동그라미. 그 다음에 밑에 3번 동그라미 3번에 보시면 결격 사유라고 있어요. 결에다가 동그라미 결에다가 결. 그래서 사부결 나왔죠. 사부가 결석하니까 몇 등을 해? 예, 2등. 동그라미 4번에 보세요. 이중 등록 나오잖아요. 2등을 합니다. 2등을 해요. 2등. 자, 2등을 하니까 뭐를 안 준다고? 예, 소 2마리 안 줍니다. 동그라미 5번에 보면은 이게 뭐예요? 이중소속이죠. 기업이 다른 기업의 소속 보조원 법인의 임원 사원이 됐다. 이 얘기가 이중소속이라는 얘기예요. 이소. 옆에다가 이중소속 적어 놓든지 이소. 자, 이중소속. 그 다음에 소 2마리랑 뭘 안 준다고? 6번에
양, 이게 양이잖아요. 양도 되어. 첫 번째 줄 끝에 보면 양이라고 있어요. 양도 되어, 그 다음에 성명상호사에서 중개업무 하게 한 거. 세 가지죠. 하게 하거나 양도 되어. 그러면 다 절치입니다. 준다, 안 준다, 안 주죠. 오른쪽에 넘어가 볼게요. 7번에 정지. 자, 정지 중인데 두 가지죠. 정지 중은 두 가지입니다. 업무 정지 기간 중에 중개 업무 하거나 요거 한 가지랑 자격 정지 중인 소속에게 중개 업무 하게 한 거. 요거 한 가지. 하여튼 정지 중이죠. 정지 중. 정지 몇 회? 밑에 2회죠. 2회 이상 업무 정지 받고 다시 업무 정지. 절치 사유, 사부결 2등, 이소양, 정지 2회 이렇게 암기하고, 자 양가로 3번에 이제 재량 처분 해가지고 요거는 상대적 임의적인 등록 취소네, 그죠? 등록관청이 개업에게 취소할 수 있는 겁니다. 1번 등록 기준 미달이네. 기사 할 때 기가 나오죠. 기사. 이번에 이중사무소가 나왔습니다. 이사, 도리상의 사무소 이사, 기사 누구? 임겸육이 나와야 되겠죠. 3번에 임시중개시설물 임, 4번에 겸업 위반 겸, 5번에 6월 초과 휴업 6. 임겸육이가 뭐 했어? 속였네. 속이게죠. 자 6번에 전속중개계약이란 말이에요. 속이게 할 때는 전속입니다. 전속중개계약 체결했을 때 정보공개 안 하거나 비공개 요청에도 불구하고 정보공개한 거예요. 속이게 뭐 했다고? 이게 그 다음 7번에 이중계약서 말하지요. 자 이중계약서 뒤에 나오고 서로 다른 둘 이상의 계약서를 이중계약서라 불러요. 그 짝지가 뭐라고요? 거짓기재. 항상 생각나야 돼. 자 속이게 뭘 해줬다? 송금을 3회를 봐줬다 그 말이네. 8번 손해배상 책임 보장을 위한 조치를 이행하지 않았다. 보증 설정 안 했다 그 말이고. 9번 보세요. 금지행위 나오잖아. 매무수거 간직상 투시 중 요걸 말합니다. 요건 또 금지행위 부분 가서 또 공부하면 다 알 수 있습니다. 오른쪽에 몇 회? 3회. 1년 이내에 3회 이상 업무정지 또는 과태료 받고 다시 업무정지 또는 과태료. 계산한 거 알겠죠? 네. 그리고 11번은 뭐냐면 독점규제법을 위반해서, 이건 별도로 그냥 기억합니다. 독점규제법을 위반해서 마지막 세 번째 줄에 보면은 최근 2년 이내에 2회 이상 과징금 받은 걸 말해요. 요거는 뭐 따로 암기해법 하지 말고 그냥 바로 그냥 한번 보고 시험도 잘 안 물어보니까 2년 이내에 2회 이상 상치 뭐 하나 있구나 정도 알아두시면. 자 뒤로 넘어가서 이제 등록 취소의 사전 절차로서는 첫 번째 줄에 마찬가지 청문 실시해야 된다고 되어 있죠. 자 그런데 어떤 경우 예외는 있습니다. 사망, 해산의 경우에는 실시하지 않는다라는 거. 자 사후 절차로서 취소가 되면 자격 등록증 반납해야 됩니까? 마찬가지 며칠 이내에? 7일 이내에 반납해야 돼요. 등록증 반납. 요거는 미반납 사유에서 그런 거 없습니다. 등록증 반납해야 돼. 자 그런데 법인 해산 같은 경우에는 누가 반납해야 되겠어요? 대표자 이었던 자가 반납해야 되겠지. 대표자 이었던 자가 반납해야 돼. 7일 이내에. 자 이 정도 보면 돼. 됐어. 업무정지 225페이지. 자 업무정지인데 적어볼게. 업무정지. 자 업무정지는요 자격정지랑 좀 비슷합니다. 개업이 마찬가지예요. 개업이 등록관청이 개업에 대해서 업무정지 사유 발생이 되면 몇 월 범위? 똑같아요. 6월 범위 안에서 업무정지 할 수 있는 거예요. 6월 범위 똑같아요. 자격정지랑 똑같아요. 자, 요거는 3월에 업무정지가 있고요. 그 다음에 6월에 업무정지가 있고, 그 다음에 1월 업무정지가 있어요. 자, 그래서 일단 3월 같은 경우에는 마찬가지입니다. 인장 등록해야 되는데 인장을 등록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안 했지요. 등록하지 아니한 인장 사용했다. 그래 보시면 되고. 자, 두 번째. 자, 전속 중개 계약 체결한 개업공인중개사는 계약서를 반드시 써야 되죠. 자, 그것도 표준서식으로 써야 되는데 그걸 이제 작성 안 했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3년 동안 보존해야 된다 했죠. 보존 안 한 거예요. 전속. 상치랑은 틀린 거죠. 상치는 저거는 정보공개란 얘기죠. 세 번째, 정보망을 이용한 거래에서 거래가 완성이 되면 거래 완성 사실을 어떻게 해야 돼?
예, 거래정보사업자에 통보해야 되는데 통보를 안 한 거예요. 통보. 거래 완성 사실 통보 안 했다. 자, 네 번째는요. 확인설명서. 나왔네. 확인설명서에서 개업 공유중개사가 해야 될 일은 일단 작성도 물론 해야 되는데 작성에 관한 어떤 규정은 지금 없어. 3월에는요. 일단 교부가 나왔어요. 교부. 거래 당사가 교부해야 되죠. 교부 안 했다든지 3년 동안 보존해야 되죠. 보존 안 했어요. 그리고 서명 및 날인해야 되죠. 날인 안 했어요. 한꺼번에 기억하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이제 거래계약서가 나와야 되겠네. 자, 거래계약서 같은 경우에는 작성부터 들어가 있습니다. 작성을 안 했다든지, 자, 교부를 안 했다든지, 보존 5년 동안 해야 되죠. 보존 안 했다든지, 서명 및 날인을 안 한 거예요. 그냥 한꺼번에 기억하셔야 돼. 확인설명서에서는 3가지, 거래계약서에서 4가지. 같이. 자, 여섯 번째가, 자, 등록관청의 감독상의 명령이 있죠. 네, 감독상의 명령을 위반한 거예요. 어떻게 위반했다고? 보고하라 했는데 보고 안 했다든지, 거짓 보고했다든지, 자료 제출하라 했는데 자료 제출 안 했지, 거짓 자료 제출했지, 공무원 출입에 대해서 거부방해 기피했지, 이런 것들 감독상 명령이라고 했죠. 자, 일곱 번째, 부칙. 자, 부칙의 업무 지역은 어디입니까? 부칙의 업무 지역은요. 부칙의 업무 지역은 사무소 관할 특강도지요. 근데 그 업무 지역을 위반한 거예요. 업무 지역 위반. 그래서 부칙은 업무 지역을 위반하면 3월입니다. 자, 그 다음에 6월짜리는 첫 번째가 결격 사유자 고용. 자, 결격 사유자 고용하면 안 되죠. 그런데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사유 발생일로부터 매달 2월 이내에 그 고용인을 어떻게 했습니까? 내보냈지. 해소 이 말이에요. 해소한 경우 이런 경우에는 제외 그러하지 아니하다 그렇게 보시면 단서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정보망을 이용한 거래에서 개업공인중개사는 거짓된 정보를 공개하면 된다 안 됐다? 안 되지. 거짓된 정보를 공개한 거예요. 6월입니다. 6월. 세 번째 상대적 취소 사유. 상대적 등록 취소 사유에 해당이 된다. 그러면은 자, 업무정지 몇 월? 6월 할 수 있다 그 말이에요. 물론 이제 재량이기 때문에 상치를 할 수도 있고 6월을 할 수도 있고 이 말이지. 자, 네 번째가 뭡니까? 최근 몇 년 이내에 1년 이내에 몇 회 이상? 요거 2회입니다. 또 2회 이상 이번에는 업무 정지 또는 과태료 받고 또 플러스 이제 이번에는 과태료만 이래 되는 거지. 업무 정지 받고 업무 정지 받았죠. 그 다음에 또 과태료 받았지. 그 다음에 또 과태료 이렇게 나오는 거잖아. 그래 돼버리면 뭡니까? 업무정지 6월. 업무정지 받고 과태료 받았죠. 1년 이내에 2번 받았지. 다시 과태료 받았으면 6월이래요. 6월. 6월이죠. 네. 자, 1월은 뭐면 1월은 그 밖에 위에 3월도 아니고 6월도 아니고 그 밖에 어떤 명령 또는 처분의 어떤 위반 이렇게 보시면 돼요. 되겠습니까? 여러분 구분하셔야 돼. 구분. 절치, 상치, 업무정지. 자, 업무정지가 어떻게 암기하냐면 특별시 입한리에 거기도 중개사무소가 있습니다. 거기서도 인장 등록해야 된다. 그래서 거기서는 인장에 대해서 옛날부터 계속 아주 전통적으로 설계를 했습니다. 인장에 대해서. 그래서 인장에 대한 전통 보이죠? 통. 그 다음에 설명서 할 때 설, 계약서 할 때 계, 설계. 우리 아까 인성 설계랑 같은 거예요. 인성 설계 있죠? 네, 요거는 인장에 대한 전통 설계입니다. 그 전통 설계를 하는 명부라고 있어요. 장부 같은 거 있어요. 그래서 명령할 때 명, 부칙할 때 부. 부칙은 딱 제재 2개밖에 안 나오기 때문에 일단 여기서 업무정지에서 업무지역 위반, 업무니까 업무지역 위반 여기에서 부를 기억하셔야 돼요. 부칙. 명부, 인장 전통 설계 명부에 대해서
결정이 나오죠. 결정할 일이 있는데 그 결정이 어떻다고? 서로 다르다 그 말이에요. 서로 다르다. 서로 다르다를 어떻게 표현합니까? 상이하다 그 말이에요. 상이하다. 다르다는 얘기가 상이한 거죠. 그러니까 상이해. 결정 상대적 취소 있죠. 상이해. 상이해 그 말이에요. 결정 상이해. 결정이 어떻다고? 서로 다르다고 그 말이에요. 뭐에 대한 결정이? 인장, 전통, 설계, 명부. 요거에 대한 결정이 서로 상이하다 그 말이. 결정 상이해. 그래서 이 6월이 잘 안 외워집니다, 여러분. 그래서 6월을 결정 상이해. 이렇게 항상 같이 기억하셔야 돼요. 되겠습니까? 결정 상이해. 자, 그러면은 225페이지 한번 보세요. 225페이지 업무정지 뒤로 넘어가서 226페이지 한번 보세요. 226페이지. 자, 양가로 이번에 업무정지 사유가 있죠. 자, 등록관청이 기업을 대상으로 해서 몇 월 범위입니까? 6월 범위 안에서 업무정지 할 수 있다. 자, 그 밑에 보니까 분사무소별로 따로 명할 수 있습니까? 자, 업무정지 사유 몇 월인지 거기 한번 적어보세요. 1번에 결격 사유자를 고용했다 그 말이지요. 결정 상의에 할 때 결이네. 6월이다. 6월 적어놓으세요. 6월 6이라고 적든지.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2월이나 해소한 경우는 제외. 단서가 있고. 자, 2번은 뭐예요? 인장 나왔네. 자, 인장 전통 설계 명부할 때 인장이잖아요. 몇 월? 3월이다. 3번 전속 중개 계약 체결했을 때 계약서 작성 안 하거나 보존 안 했네. 작보 보존 안 했네. 그죠? 그래서 3월 인장 전통 설계 명부할 때 전이죠. 자, 그 다음에 네 번째는요. 자, 두 개로 나눠야 됩니다. 네 번째 첫 번째 줄은 정보 거짓된 정보를 공개한 것은 몇 월이야? 6월이고 그 밑에 줄에 거래 완성 사실 통보 안 한 것은 몇 월이야? 3월이에요. 구분하셔야 돼. 이거 같이 묶어놨죠. 자, 그 다음에 5번입니까? 확인 설명서 나왔네. 교부 안 하거나 보존 안 했다. 몇 월? 3월. 오른쪽에. 또 확인 설명서 서명 및 날인 안 했네. 몇 월? 3월이죠. 자, 그 다음에 거래계약서 나왔네. 작성 교부 보존 안 했네. 몇 월? 3월이고. 또 거래계약서에 서명 및 날인 안 했네. 몇 월? 3월. 자, 그 다음에 9번에 보세요. 이게 뭡니까? 보고, 자료 제출, 거부 방해 기피. 이거 감독상 명령 위반이에요. 명부 할 때 3월입니다. 자, 그 다음에 상대적 취소 사유에 해당한다. 결정 상의에 할 때 상이잖아. 6월입니다. 11번에 최근 1년 이내에 2회 이상 업무정지 또는 과태료 받고 다시 업무정지. 2회 결정 상의에 할 때 6월. 그 다음 자, 그 다음에 독점규제법 뭐 나오죠? 요거는 굳이 보지 마세요. 요건 뭐 양이 많아. 그래서 이건 따로 볼 필요 없다. 그러시면 잘 안 나오니까. 자, 그 다음에 부칙이 뭘 위반했어요? 업무지역 위반했네. 명부할 때 부칙이죠. 3월이고. 자, 나머지 그 밖에 명령 처분 위반이 1월이다. 이렇게 해서 암기하시면 돼요. 자, 뒤에 넘어가보면 중요한 게 나오네. 228페이지. 업무정지 시효라는 게 나오는데 요거 중요합니다. 업무정지 처분은 이 말이에요. 동그라미 1번. 업무정지 처분은 그 줄 끝에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몇 년? 3년이 경과되면 업무정지를 할 수 없다 그 뜻이에요. 너무 시간이 많이 지났다는 얘기지. 요거는 중요한 것은 왜 중요하냐면 업무정지에만 이 시효제도가 있어요. 나머지 행정처분에는 이런 시효제도가 없다고. 아시겠죠? 그래서 업무정지에만 이 3년의 시효제도가 있다.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년이 경과하면 업무정지를 못한다 그 뜻입니다. 기억하셔야 돼요. 자, 밑에 228페이지 제일 밑에 양가로 2번에 세부기준 나와있죠. 자격정지랑 똑같습니다. 업무정지 기간의 2분의 1 범위 안에서 가중 또는 감경할 수 있는데 가중하더라도 몇 월 초과할 수 없어? 6월 초과할 수 없다는 거. 자격정지랑 똑같으니까. 자, 오른쪽에 이제 구체적으로 6월이냐 3월이냐 나와있죠. 네, 방금 다 했던 거고요. 뒤에 넘어가서
231페이지 뭐 자료 제공 이런 거는 볼 필요 없어요. 없고 뒤로 넘어가서 자 232페이지 보면은 행정제재 처분 효과 쓴 게 있죠. 요거 시험 나옵니다. 나오는데 요번 수는 안 하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머리에서 막 연기 나오려고 그래요. 요번 수에서는 안 합니다. 나오긴 나옵니다. 이거 해야 됩니다. 해야 되는데 요번 수는 안 해. 어려운 건 없는데 세 가지만 아시면 되는데 일단 요번 수에 넘어갈게요. 자, 그 다음 넘어가서 협회가 나오네. 협회 235페이지. 자, 협회 같은 경우에는 과거에는 한 3문제 정도가 출제된 적도 있어요. 근데 최근에 2문제, 그리고 뭐 어쩌다 1문제 정도 나오는데 반드시 알아두셔야 돼요. 협회. 자, 협회 이름은 그냥 협회가 아니라 무슨 협회? 네, 공인중개사 협회라고 불러요. 공인중개사 협회. 자, 개업공인중개사가 협회가 아니야. 개업공인중개사 협회가 아니고 그냥 공인중개사 협회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첫 번째 해야 되는 게 뭐냐면 협회 설립에 관한 내용. 협회 설립에 관한 내용으로서 개인인 개업 공인중개사 요게 이제 나오는데 개인인 개업이라고 하면은 요 안에 누구 들어 있습니까? 누구? 개인인 개업이라고 하면 누구 두 사람이 있어요. 누구 있습니까? 네, 공인중개사인 개업과 부칙사의 개업이 있단 말이지.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설립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럼 법인인 개업은 설립을 할 수 없다는 얘기겠지. 뭐 쉽게 얘기하면 경업 위반이에요. 경업 위반. 법인인 개업은요. 자, 그래서 회원들의 어떤 자질 향상이라든지 그 다음에 뭐 품위 유지 이런 목적이에요. 설립 목적은요. 그리고 두 번째 중개업 제도에 관한 개선 운용 요거를 이제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 이런 목적을 가지는데 목적은 뭐 시험 문제 안 물어봅니다. 자, 이런 목적으로 인해 가지고 등장하는 협회를 설립을 해야 되냐 할 수 있냐 그 말이에요. 설립을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다는 얘기는 굳이 협회라는 거를 설립을 안 해도 된다 그 말이지요. 자, 그래서 협회는 설립을 할 수 있다 했기 때문에 무슨 설립? 임의 설립이에요. 임의 설립. 설립을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임의 설립이잖아. 그 다음에 여러 개 설립할 수 있다 해가지고 무슨 설립? 복수 설립이에요. 복수 설립. 그 다음에 회원으로 개업 공인중개사들이 가입을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그래서 임의 가입이에요. 임의 가입. 이 세 가지 일단 기억합니다. 설립을 하려면 일단 뭘로 설립하냐면 법인으로 설립합니다. 법인으로 설립을 하는데 무슨 법인이냐면 사람의 단체죠. 무슨 법인? 사단법인. 자, 영리 목적이 아닙니다. 비영리. 그래서 비영리 사단법인의 형태로 설립이 돼야 된다. 그 뜻이고 따라서 자, 협회에 대해서는 공인중개사법에서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에서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시험 문제 뭐라 나옵니까? 사단법인 말고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 준용한다. 틀렸습니다. 조합에 관한 규정 준용한다. 틀렸어요.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 준용한다. 비영리 사단법인이니까. 자, 이런 협회 설립에 관한 내용이고 두 번째는 그 설립의 절차입니까? 예, 설립 절차네. 일단은 누가 모입니까? 발기인이 모여야 돼요. 발기인이 모여서 뭘 작성하겠어요? 예, 정관이라는 것을 작성을 합니다. 정관 작성하고 작성된 정관에 대해서 총회, 총회의 의결을 거칩니다. 총회 의결을 거쳐가지고 국장으로부터 뭘 받아요? 예, 국장의 설립에 관한 인가를 받습니다. 인가 받아가지고 설립이 되고 그 설립에 관한 뭘 받음으로써 등기를 받음으로써 성립된다. 이렇게 알아두셔야 돼. 그래서 다시 한 번 더 국장의 인가를 받음으로써 성립되는 게 아니라 이제 설립이 되고 이제 협회로서 성립이 되려면은 뭐 해야 된다고 마지막에 등기해야 된다. 등기를 해야 성립이 된다는 사실. 성립. 요거 기억하셔야 돼요. 국장의 인가를 받아가지고 성립된다. 이런 지문 나왔어. 틀린 겁니다. 발기인이 몇 명 모여야 돼? 발기인 몇 명? 예, 300인 이상이 모여야 돼. 300인 이상. 발기인이 300명 이상, 300인 이상이 모여가지고 정관 작성하죠. 서명 달인 한 다음에 창립총회에서 몇 명 출석해야 돼? 예, 총 600명 이상이 출석해야 돼요. 600명 이상. 그리고 요 600명 안에 서울에서 몇 명? 예, 100명 이상. 서울에서는 100명 이상이 출석을 해야 돼요.
그리고 서울 빼고 나머지 광역시 있잖아. 그 다음에 도 있죠. 특도 있습니다. 광도 특도에서 각각 몇 명? 예, 각각 20명 이상이에요. 자, 요거는 뭐랑 헷갈리면 안 됩니까? 여러분들. 정보망 할 때 가입이용 개업의 수 확보 있잖아. 500명에다가 2개 이상 시도에 30명. 이거랑 헷갈리면 안 돼요. 요거 시험 문제 나오고 그것도 시험 나와. 다 나오니까 여러분들 반드시 요 정족수는 기억하셔야 돼. 이거 가로로 해가지고 막 물어봅니다. 자, 그 다음에 조직이 있어요. 협회 조직. 세 번째가 협회 같은 경우에는 주된 사무소가 있겠지. 그 협회 자체를 말하겠죠. 주된 사무소가 예전에는 서울에 두어야 된다라고 돼 있었는데 그게 이제 폐지가 된 지 오래됐죠. 아무 때나 둘 수 있다 그래 보시면 되고 주된 사무소는 반드시 두어야 됩니다. 주된 사무소는 그건 둘 수 있는 게 아니고 그런데 조직 그 하부 조직으로서 협회가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이렇게 되는 거죠. 첫 번째 시도 단위로 무엇을 지부를 그 다음에 시군구 단위로 무엇을 지회라는 것을 둘 수 있다는 거지. 둘 수 있다. 이 말은 자 협회가 반드시 지부지회를 둘 의무가 없다는 얘기지. 임의적이다 이 말이. 임의적이다. 둘 의무가 없다. 둘 수 있다. 일단 첫 번째 물어보는 건 이겁니다. 두어야 한다. 틀렸습니다. 두어야 하는 게 아니고 둘 수 있는 것이다. 자, 두는데 시도 단위로는 지부죠. 근데 시도 단위로 지회를 시군구 단위로 지부를 이렇게 서로 바꿔서 물어볼 수도 있습니다. 바꿔가지고 둘 수 있다 하면 틀린 거예요, 이것도. 자, 그 다음에 지부를 설치한 때는 어디에 신고하고 시도지사에다가 신고하고 지회를 설치한 때는 등록관청에다가 신고한다는 사실, 등록관청에 신고한다는 사실이 되겠죠. 자, 그래서 조직에 대해서 이렇게 여러분 알아두시면 돼요. 울산에서는 그러면 울산에서는 지부가 몇 개? 울산에서는 지부가 지부는 한 개입니다. 울산시 지부 되겠죠? 네, 그렇게 된다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이제 여러 가지 업무를 합니다. 고유 업무도 있고 수탁 업무도 있고 여러 가지 업무 하는데 품위 유지 업무도 하고 제도 개선 운영 이런 거 하고 지도 교육 연구 이런 것도 하고 그 다음에 정보 제공 부동산 정보 제공 이런 업무도 하는데 대표적인 업무가 이제 공제 사업이에요. 공제 사업. 자, 공제 사업은 협회가 하는 목적은 우리 개업공인중개사들의 손해배상 책임을 보장하기 위해서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마찬가지 협회가 공제사업이라는 것을 또 반드시 해야 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에요. 공제사업은 할 수가 있습니다. 할 수 있는 부분이다. 그래서 공제사업을 하려면은 공제규정을 제정해서 공제규정 있죠, 여러분들? 공제규정이라는 것을 제정을 해서 누구의 승인 받아야 돼요? 네, 국토교통부 장관, 국장의 승인을 받아야 된다. 국장 승인. 자, 공제규정을 만약에 변경했다 그러면 변경했으면 마찬가지 변경 승인도 받아야 된다. 변경 승인.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고. 자, 그러면 공제규정에는 여러 가지 내용이 있는데, 자, 제목만 보시면 돼요, 여러분들. 일단 공제사업 범위가 있어요. 공제사업 범위. 그 다음에 공제계약 내용이 있습니다. 공제계약 내용. 그리고 공제료. 요거는 누가 내는 겁니까? 공제료는 개업공인중개사가 협회한테 내는 걸 말해요. 공제료. 그 다음에 공제금이 있겠죠. 요거는 이제 손해를 입은 의뢰인이 협회로부터 받는 것을 말해요. 공제금. 그 다음에 회계 기준, 이런 것도 있어요. 회계 기준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책임 준비금 적립 비율 있습니다. 책임 준비금 적립 비율. 요게 중요한데, 책임 준비금 적립 비율은, 자, 얼마로 정하느냐. 공제료 수입액. 자, 공제료로 받은 수입액의 수입액의 100분의 10 이상으로 정합니다. 100분의 10 이상. 자, 여기서 이제 물어보는 게 이제 공제료 수입액을 뭘로 바꿉니까? 협회 총 수입액으로 바꿔요. 협회 총 수입액이 아니고 공제료로 받은 수입액 있죠. 그거에 100분의 10
이상입니다. 이상. 이게 들어가야 돼요. 자, 좀 어렵게 보면 100분의 10으로 정한다. 그럼 틀린 거예요. 이상이 들어가야 항상. 그래서 책임준비금 적립비율 공제료 수입액의 100분의 10 이상으로 정한다. 자, 그래서 협회가 공제사업을 운영함에 있어 가지고는 세 가지 의무사항이 발생이 돼요. 세 가지 의무. 어떤 게 발생이 되냐면 첫 번째가 회계 있죠. 회계를 다른 회계와 구분해 가지고 별도의 회계로 관리. 다른 회계와 구분해서 공제사업의 회계를 별도의 회계로 관리해야 되겠다 그 말이에요. 별도 회계 관리. 자, 두 번째는 책임준비금은 공제금을 지급하는 데 사용을 해야 되는데 이 책임준비금에 대해서 책임준비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고 싶다. 타용도. 다른 용도로 사용을 하고 싶다. 그러면은 누구의 승인? 예, 국장. 여기 보면 국토교통부 장관의 승인을 얻어가지고 다른 용도로 사용하고 싶다. 그 말이에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이제 뭐냐면 협회 공제사업 운용 실적 있죠. 예, 운용 실적을 공시를 해야 됩니다. 운용 실적 언제까지? 매 회계 연도 종료되고 매 회계 연도 종료 후 매달 3월 이내입니다. 3개월 이내에 어디에다가 자, 협회 신문을 협회 보라 그래요. 협회 신문, 협회 보 또는 자, 또는 일간 신문이 있습니다. 일간 신문에다가 공시하는 거예요. 일간 신문 공시 플러스입니다. 하고 두 번째는 뭐? 예, 인터넷 홈페이지가 있겠죠. 홈피에다가 게시를 해야 된다. 자, 이러한 운영 실적에 대한 공시를 안 했다 그러면 제재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억하셔야 돼요. 제재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예요. 나중에 나오겠지.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입니다. 그래서 일단 공제사업에 관한 내용 이 정도 보고 그 외에 나머지 이제 공제사업 관련하고 그 다음에 규정들 몇 가지 더 있어요. 그거 책을 통해서 밑줄 한번 꺼보겠습니다. 자, 235페이지에 보니까 1번, 네모 1번에 설립 목적 나와 있지요. 자, 설립권자, 설립 주체가 누굽니까? 다시 한 번 더 개업 공인중개사인 공인중개사 이 사람이 공인중개사인 개업 말합니다. 그리고 가로에 부칙돼 있잖아. 합쳐가지고 개인인 개업이다 그 말이. 개인인 개업이요. 법인이 아니다 그 말입니다. 두 번째 줄에 자질 양상 품위 유지 목적이죠. 그 옆에 제도 개선 운영에 관한 업무 효율적 수행 이것도 목적이지. 요거보다 더 중요한 게 그 마지막 줄에 있는 거 협회 설립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할 수 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할 수 있다. 자, 뒤에 넘어가 보세요. 그래서 그 성격이 뭐냐? 협회를 설립하려면 뭐로 설립해라고? 법인, 동그라미, 법인으로 해라 그 말이에요. 법인으로 설립을 하고 구체적으로 무슨 법인? 비영리 사단법인 두 번째 줄에 나오죠. 비영리 사단법인으로 설립을 해야 된다. 그래서 그 설립에 관한 내용으로서 동그라미 1번에 이미 설립주의다 이 말이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제목만 알아두시면 돼. 이미 설립이다. 두 번째는 인가주의다. 국장의 설립에 관한 인가를 받아야 된다 그 뜻이지. 자, 설립 허가주의가 아니란 얘기예요. 설립 인가주의다. 그리고 설립 등기주의다. 등기해야 되죠. 성립하려면. 그리고 임의가입이다. 임의가입. 복수 설립이다. 제목도 알아두시면 돼. 자, 밑으로 내려가 볼게요. 설립을 하기 위해서는 일단 회원 몇 명? 300인 이상이 발기인이 모여서 밑줄 꺼야 되죠. 정관 작성하죠. 그 다음에 상임청에 의를 거치죠. 그 밑에 줄에 국장 인가 받고 그 옆에 가서 설립 등기해야지 성립한다. 이런 내용이에요. 설립 절차지요. 자, 그때 창립총회 동그라미 2번 첫 번째 줄 끝에 창립총회 몇 명 모여야 돼? 회원 600명 이상이 출석한 창립총회. 그죠? 회원 600명 참석해야 되죠. 그 밑에 보세요. 서울에 몇 명? 100명 이상. 그 외에 나머지 광도, 특도, 이거 시도죠. 몇 명? 각각 20명 이상. 출석해야 된다. 자, 오른쪽에 넘어가서 조직이 나오네. 그지? 자, 조직으로서는 두 번째 줄에 보세요. 지부와 지회가 있어요. 지부, 지회 있는데 자, 시도 단위로 지부, 시군구 단위로 지회입니다. 그때 임의적이다라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임의적이다. 설치 여부가 임의적이다. 둘 수 있다는 얘기지. 두어야 하는 거 아닙니다. 둘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부를 설치한 때에는 어디 신고? 시도지사 신고. 지회는요, 등록관청에 신고. 그렇게 알아두면 돼요. 자, 업무가 나오죠. 박스 안에 이거 고유 업무입니다.
고유 업무로서 품위유지, 밑줄만 한번 꺼볼게요. 품위유지, 제도 연구 개선, 어쩌다가 한 번씩 이제 시험 지문에 들어갑니다. 업무가 맞는지 뭐 이런 거. 품위유지, 제도 연구 개선, 지도교육 연수, 그리고 윤리 현장 재정 실천. 정보 제공, 부동산 정보 제공. 중요한 것은 그 밑에 거. 예, 공제 사업이에요. 자, 공제 사업은 상호부조를 목적으로 한다. 회원과 상호부조, 그 다음에 비영리다. 그래 보시면 돼요. 비영리 사업으로서 상호부조다. 공제 사업입니다. 자, 그 밑에 양가로 2번에 보니까 보고 의무가 있어. 이것도 가끔 시험에 들어갑니다. 시험 지문에. 자, 총회에서 의결한 내용이 있을 거 아니에요. 협회가 총회에서 의결한 내용을 누구한테 보고해야 돼요? 국장한테 보고해야 돼. 그러니까 국장한테 일단 심사를 받는 것이 얘기하면 국장한테 보고하는데 어떻게 보고한다고? 지체 없이 보고한다. 그 말이지. 이거. 자, 공제사업 뒤에 넘어가서 구체적으로 보세요. 공제사업은 중요한 게 나오네. 첫 번째 줄에 보시면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공제사업은 해야 되는 게 아니고 할 수 있다라는 거 나옵니까? 예, 할 수 있는데 하려면 어떻게 하라고? 양가로 1번 공제 규정을 제정해서 승인받아라 그 말이에요. 동그라미 1번 공제 규정 제정해서 국장 승인 나오죠. 그리고 변경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이 말은 변경 승인 받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두 번째 줄. 자, 그래서 공제 규정의 내용으로서는 사업 범위 밑줄 긋고 공제 계약 내용, 공제금, 공제료, 회계 기준 및 책임 준비금 적립 비율 이 정도가 공제 규정의 내용인데 박스 안에 보시면요. 디귿 보세요. 디귿이 중요합니다. 책임 준비금의 적립 비율 나오지요. 책임 준비금의 적립 비율은 어떻게 하라고? 예, 두 번째 줄에 공제료 수입액의 100분의 10 이상으로 정한다. 자, 그 다음에 의무로서 어떤 게 있냐면 양가로 2번 별도 회계관리 있지요. 다른 회계와 구분해서 별도 회계관리 해야 되고 책임 준비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고 싶으면 어떻게 하라고요? 국장의 승인입니다. 국장 인가 아니고 국장 승인이에요. 그리고 운영 실적을 공시해야 되겠네. 매 회계년도 종료 3월 이내에 마지막 거 보면 됩니다. 운영 실적 공시 내용으로서 첫 번째 줄 끝에 매 회계년도 종료 3월 이내에 어디에다가 일간신문 또는 협회부에다가 공시하고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된다라는 거. 이걸 안 하게 되면 어떻게 된다고?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입니다. 자, 운영위원회는 이번 시간에 넘어갑니다. 운영위원회 넘어가시고요. 공제 사업 운영위원회 넘어가고 쭉 넘어가서 어디 가냐면 242페이지 가면 돼요. 이거 중요합니다. 242페이지. 왜? 제재랑 다 연결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돼. 242페이지에 조사 또는 검사 요청권이라고 해가지고 두 번째 줄 보세요. 두 번째 줄. 금융감독원의 원장, 금감원장은 공제사업에 대해서 조사 검사를 할 수 있는데 어떤 경우에 할 수 있다고? 국장의 요청이 있는 경우입니다. 국장 요청이 있으면 조사 검사 할 수 있어. 그래서 이 조사 검사에 대한 감독상 명령을 이제 협회한테 내렸잖아요. 금감원장이 그것을 위반했어. 감독상 명령을 위반했다. 그래도 협회는 500만 원의 과태료라는 사실이에요. 국장이 아니더라도 요거 기억하셔야 돼. 자, 개선명령 보세요. 요거는 단독으로 한 문제씩 막 나오고 그럽니다. 개선명령이 맞느냐 안 맞느냐. 국장이 개선명령을 하지. 국장이 명령할 수 있는데 업무 공제사업 운영이 적정하지 않다. 뭐 자산상이 불량하다. 그러면 피해를 주겠지. 아무래도 공제가입자나 뭐 공제가입자한테 권익을 해야 할 우려가 있네. 그죠? 피해자하고. 그래서 이 박스 안에 있는 내용 있죠. 이거 이 개선명령이 아닌 것은 하고 물어봐요. 시험 지문에. 좀 외워놔야 되지. 5를. 자, 거의 대부분 이제 자산에 관한 내용이 많이 나옵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업무 집행 방법. 업무가 적정하지 않으니까 운영이 적정하지 않으니까 업무 집행 방법을 변경하라고 명할 수 있고 자산 예탁기간이죠. 자산 예탁기간 변경, 자산 장부가격 변경 다 자산입니다. 불건전한 자산에 대한 적립금 보유, 가치가 없다고 인정되는 자산에 대한 손실 처리. 그래서 여러 번 반복해서 한번 읽어보면 구분할 수 있습니다. 이게 명령할 수 있는 건지 아닌지를. 자, 3번에 보시면 협회 임원에 대한 제재. 자, 어떤 임원에 대한 징계 해임을 요구할 수 있냐면 박스 안에 있네요. 공제 규정을
위반해가지고 업무 처리했다든지 그런 임원들, 그리고 위에 나오는 개선 명령을 이행하지 않았죠. 그 다음에 뒤에 나오는 재무 건전성 기준을 지키지 않은 이런 임원에 대해서는 국장이 두 번째 줄 나오죠. 징계임 요구하거나 시정 명령할 수 있어. 요거 위반해도 500 이하의 과태료. 위에 개선 명령 위반에 이행하지 않아도 500 이하의 과태료. 오른쪽에 보세요. 재무 건전성 유지시켜줘야 되는데 자본이 적정하냐, 자산이 건전하냐, 박스 안에 있죠. 유동성 확보 가능하냐. 자, 이런 재무 건전성을 지켜야 되는데 중요한 거는 기준 중에서 두 번째 박스 보시면은 기억에 1번에 지급 여력 비율이라고 있죠. 공제금을 지급하는 그 여력 비율이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 공제사고가 언제 터질지 모르니까 항상 100분의 100 이상으로 유지시켜 놔야 되겠다. 그 뜻이에요. 100분의 100 이상 유지. 요거 앞에 얘기했던 공제료 수입액의 100분의 뭐 10 이상 뭐 정한다. 이거랑 틀린 겁니다. 헷갈리면 안 돼. 자, 뒤로 넘어갔습니다. 자, 민법 준용 아까 했던 말이네. 공인중개사법에서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에서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 준용하겠다는 얘기예요. 재단법인이나 조합 틀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지도감독. 협회는 누구로부터 이 지도감독을 받겠습니까? 당연히 국장한테 받겠죠. 중요한 거는 국장이 협회뿐만 아니라 지부, 지회에 대해서도 다 국장이 감독을 한다는 사실이에요. 나와 있죠. 협회와 지부 및 지회에 대해서 감독상 명령을 내린다. 어떤 명령? 업무사항에 관한 보고, 자료 제출, 공무원 출입해가지고 조사검사 할 수 있다. 그 말이지. 그때 공무원은 뭘 보여줘야 돼? 증표로서 공무원증하고 협회니까 협회 조사검사 증명서를 내보여야 한다. 그 말이에요. 그렇죠. 자, 이렇게 감독상 명령을 위반했지. 오른쪽에 위반시 제재 나오죠.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과태료랑 다 연결되기 때문에 좀 내용들을 기억하셔야 돼요. 자, 일단 여기까지 하고 좀 쉬었다가 246페이지 보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